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야스미치 모리타 야스미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의 양력, 그리고 특이한 성장 배경,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디자인 언어와 표현 특성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가서 작품 사례들을 보면서 그의 디자인적 특성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리타 야스미치는 1967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합니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시작했던 아르바이트로 상점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자기의 소질, 자기의 특기를 알게 돼서 이때부터 디자인 일에 하게 됐다고 합니다. 16살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막 갓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부티크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인테리어 배운 거 없이 독학으로 현장에서 인테리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도 배우지 말고 현장에서 독학으로 배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릴 적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의력과 소질이 있던 것을 본인이 알고 도전했다라는 정신이 굉장히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미지라는 회사의 프리랜서 겸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996년, 그러니까 이 모리타 야스미치가 19살 되던 해에 디자인 회사를 창업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후배한테도 후배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겠니? 그랬더니 넘어지더라도 창업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는 실내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뭐 말만 되면 지금 다 아는 디자인 토큰이라는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친구입니다. 나중에 잘 되고 나서 지금 현재 대학원도 졸업하고 인테리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모리타 야스미치하고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2000년 6월에 글래머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크리에이티브한 디렉터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회사로 거듭납니다. 현재는 인테리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모리타 야스미치는 실내 건축 디자인, 실내 디자인을 정상적으로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제도권 교육 밖에서 스스로 현장감을 익히면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배웠다라는 이색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패션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좋아하는 디자이너의 옷을 사기 위해서 뭐 쉬운 말로 우리 시다라고 하죠. 현장 디스플레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16살 때 처음으로 지인이 패션숍의 디자인을 맡기고 또 그게 유명해져서 그게 호응이 좋아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실질적인 일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상업 공간에 대한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제도권 교육에서는 배우기 힘들었던 현장감, 그리고 그만의 공간에 대한 철학이 천천히 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이해하고 또 현장에서의 고객의 동선, 직원의 동선 문제, 그리고 상업 공간에서, 식은 공간에서 주방 시스템, 그리고 매니지먼트 등 요리까지 그의 작품이 도전적이지만 현실감을 잃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란 본인의 경험, 본인의 몸으로 익힌 현장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도 모리타 야스미치가 디자인한 디스플레이어인데요. 이렇게 벽면을 그냥 직각 벽면이 아닌 구부리는 벽면, 사선으로 잘린 벽면을 통해서 공간의 활달함, 도전적인 표현 방법을 이렇게 패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진은 그가 설계한 이제 뭐라 그럴까 스시 바인데요. 여기에서도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섬세함과 반사광, 그리고 음식을 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보일까 하는 그런 장점을 조명과 간접광, 그리고 재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재료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보시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 세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일본 스시바인데, 여기에서도 다른 것과 어울리게 라스베가스가 이렇게 화려한 조명 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한 조명과 어울리게끔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자칫 노멀해 보일 수 있는 스시바의 평범함을 뒤에 거스르는, 뒤에 이렇게 흑백 사진들 조명이 들어오게 해서 크게 연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타 야스미치의 디자인 표현 특성 중 첫 번째, 오브제성입니다. 다양한 오브제로 공간을 채우면서 디자인하는 것인데요. 많은 장식적인 요소들의 동일한 반복에 의해서 공간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테이블 위에 이렇게 매듭, 패브릭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 위를 아크릴 또는 유리로 덮어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전통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을 벽에다 이렇게 장식품처럼 걸어서 안쪽에도 보시면 쭉 숟가락이 걸려 있죠. 이렇게 숟가락이라는 오브제를 통해서 상업 공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거는 나이트장 클럽 입구인데, 이렇게 도깨비 모양의 블라켓 조명을 통해서 공간을 채운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레스토랑 바의 뒷벽면을 각종 패브릭을 이렇게 패턴화 시켜서 벽면을 연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디자인 표현 특성으로는 유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리타 야스미치의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꼽아라 그러면 영화 같은 장면, 그리고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가볍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유머의 분위기와 유머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머가 뭐냐 하면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 중에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체적인 공간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디자이너들이 실수하는 것이 디테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전체적인 조화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각각의 실내 공간에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매개체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리타 야스미치는 공간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풍경과 장면에 치중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때 그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조명인데, 다양한 조명 사용을 통해서 형태와 배치, 그리고 그 배치 속에서 유머러스 하면서도 매력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마술을 선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조명의 형태, 그걸 반복시키고 또 나열하고 또 감싸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간의 통일성, 조화성, 그리고 유머러스성을 표현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면성입니다. 이 모리타 야스미치의 공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출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데이트하러 온 연인이 필요한 공간,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러 오는 손님으로서의 장소의 필요성, 그리고 앉아서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이런저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사용자를 위해 연출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백화점 쇼윈도에서 계절 아이템, 봄, 여름, 가을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상황을 예측하고 공간을 의도적으로 연출해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모리타 야스미치가 현장에서 익힌 공간감과 고객의 입장,
통해서 입장 전환을 통해서 생각해내는 그의 태도에서 나오는 공간 디자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디자인 사례를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일본 동경에 위치한 차이니스 다이닝 룸인 니우를 보시겠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73제곱미터, 그리고 바닥재는 우드 플로링, 벽체는 투명, 유리, 그 다음에 거울, 커팅 시트, 그 다음에 천정은 목재, PB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여기 직접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사진이긴 한데 어쨌든 지하에 위치한 이 레스토랑은 다양한 와인을 구비하고 있는 중국식 레스토랑입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색채 계획에 있어서는 연꽃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의 색채, 그리고 다양한 이 중국풍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분홍색 연꽃이 이렇게 발화하는 신선함, 그리고 녹색 잎에서 느껴지는 이렇게 연꽃 잎에서 느껴지는 영원성, 그리고 노란 연꽃 열매의 탐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 레스토랑을 채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시끌벅적한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는 입구 부분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을 써서 마치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이라는 거. 그래서 두 배 겹쳐져서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그려져 있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벽면에 그려져 있는 그 용의 그림은 틈이 거의 없어서 세 겹으로 겹쳐져 있는데 벽을 바라보면서 걸어 들어갈 때 마치 용이 벽면으로부터 꿈틀꿈틀 걸어 나오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또 이 레스토랑에서의 녹색에서 분홍색으로 바뀌는 색채 대조로 인해서 극적인 약간의 몽환적인 이미지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쭉 연꽃이 피어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어딘가에 거울이 있어서 확장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확장돼 보이는데요. 복도를 따라서 피어나는 연꽃 꽃봉오리 모양의 조명은 엄숙하면서도 리듬감을 주고 또 절제된 형식을 한층 더 자아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벽면에 위치한 대마 밧줄로 엮여진 이 벽면인데요. 제가 요 바로 앞에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요 대마를 구멍을 뚫어서 그냥 벽면에 합판에 구멍을 뚫어서 대마 끈을 이렇게 연결해서 매듭을 지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아랫부분에 조명 안 보이게 거울 처리하고 또 뒷부분에도 거울 처리를 해서 마치 그 끈이 이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입체감이 살아서 툭툭 튀어나온 것처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비싸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공간에 참 재미난 공간감을 주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쿄에 있는 켄스 다이닝 바입니다. 체인점으로 되어 있어서 도쿄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공간 작품의 특징은 스탠드 갓, 조명의 전등 갓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좁은 출입구를 쭉 따라 들어가다 보면 지하에 작은 스탠드를 지납니다. 작은 스탠드는 뒤에 사진이 나올 텐데요. 이 작은 스탠드를 지나서 모퉁이를 딱 지나면 갑자기 똑같이 반복된 커다란 스탠드가 나오는 스케일의 변화가 재미있게 표현된 공간입니다. 또 안에 들어가시면 내부에 천장의 그리드를 잘게 쪼개서 거기에 거울을 또 다 붙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거울을 다 붙였고요. 그 큰 스탠드 그리고 큰 조명등이 거울에 반사가 돼서 더 크고 더 강하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왼쪽 벽면에 이렇게 목판화를 인테리어 벽면, 인면 요소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목판화가 조명의 빛과 어우러져서 이 잘게 쪼갠 거울에 쫙 반사가 돼서 비칩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 필름의 각각의 한 장면들이 쭉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 모호함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등갓이라는 오브제를 통해서 공간 사용자의 시선을 하나로 딱 모아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장면성을 연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거울에 반사되는 연출은 동일한 요소이지만 더 크게 혹은 더 많이 반복적으로 유의성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프로젝트 뉴에서도 봤듯이 거울이란 소재를 잘 다뤄서 공간의 확장, 축소, 복사, 다양함, 유의를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본 공간인데요. 이렇게 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벽면에 이 목판화가 천장에 쫙 빛나고 조명까지도 은은하게 어우러져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공간을 연출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목판화의 반사를 통해서 마치 자막이 쫙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복도의 작은 조명, 그래서 복도의 작은 조명 스탠드를 지나서 딱 꺾어지면 반복적인 커다란 스탠드 조명 갓이 딱 있어서 공간에 의도된 연출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스트 다이닝 바 수상작이기도 한 다이다이아 홍콩 지점입니다. 홍콩 임페리얼 호텔의 메인 다이닝으로 오픈한 일본 요리 전문점인데요. 이것도 물론 옛날 프로젝트이긴 한데 어쨌든 복도의 벽에는 이처럼 양초를 자연스러운 빛과 이런 형태로 쭉 늘어뜨려 놨습니다. 마치 일본에 갔을 때 그 기모노 입고 서 있는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쭉 늘어서 있는 정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빛은 업라이트의 부드러운 빛과 콘크리트 이렇게 모던함,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모던함과 합쳐져서 일본의 따뜻함을 잘 살려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촛대는 일본 전통 공예품인 쇠주전자 느낌을 나게 특수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것이 마치 그 기모노 입고 서 있는 일본 여인들의 수줍어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이 조명으로서 잘 개성 있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도 안으로 쭉 들여선 이렇게 촛불을 따라가다 보면 저 끝에 뭐 개인적으로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옛날 무사들이 사용한 갑옷도 올려놓고 칼도 올려놓고 했던 그런 뭐 이렇게 거치대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놔서 이렇게 여기가 일본이다, 작은 일본이다, 홍콩에 있는 작은 일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고요. 또 이 방법 역시 모리타 야스미치가 즐겨 사용한 오브제적인 표현을 통해서 공간의 상징성을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다이닝 룸에 가면 이렇게 검정색 돌 테이블을 놓고 이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작은 정원 꾸미기를 좋아하잖아요. 작은 수공간 정원을 놨습니다. 그리고 수공간이 있다 보니 주변에 있는 촛불들이 불빛이 반사돼서 모호한 이렇게 분위기를 연출한 것을 볼 수 있고 아까 무사가 사용하던 검과 갑옷을 올려놨던 그런 장식대 보관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었듯이 이 공간은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격식 있는 그런 공간을 꾸미려고 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이라는 돌을 사용해서 가볍지 않고 육중한 공간감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던한 재료 그리고 일본 전통적인 요소와 조명 사용을 통해서 일본의 향기가 느껴지는 모던한 공간이 홍콩에 탄생했다, 아니 탄생했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디자인 사례 네 번째로 바벨드 바입니다. 도쿄에 있는 것으로 모리타 야스미츠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실내 디자이너인 곤도 야스오, 스키모토 다카시, 키타야마 타카오, 그 다음에 히도무라 마사키가 맞나요? 제가 이 발음이 일본 사람 이름까지 외울 정도는 아니어서 아무튼 일본에 잘 나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과 공동으로 작업한 그런 공간입니다. 현관 계단 좌우에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이렇게 일본 전통 도깨비 가면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도깨비 가면 우리나라에서 넘어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도깨비 가면에 조명을 넣어서 손님들을 내부로 유도합니다. 이 도깨비 가면으로 인해서 손님들의 기대감,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할까요? 이처럼 오브제성과 조명을 여기에서도 여김없이 사용을 해서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실내에 들어가면 촛불의 빛과 어두움의 공간, 그리고 역시 나타나는 거울에 의한 끊임없이 계속 연장되는 것 같은 깊이감을 표현을 해서 마치 촛불이 쫙 늘어선 촛불의 빛, 그리고 카운터 벽면에 거울이 비춰지는 빛이 마치 어떤 책에서 보니까 고층 빌딩에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야경의 눈부신 화려함을 표현했다라고 쓴 잡지책도 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심홍색의 붉은 빛, 이 붉은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세히 보시면 위에 있는 이 천장 마감재가 무슨 칼라가 아니라 이렇게 패브릭 천입니다. 그 패브릭 천을 천정에서 팽팽하게 잡아 당겨서 그 천정에 쫙 늘어뜨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심홍색의 로프, 패브릭 장식으로 인해서 천정과 유리벽, 거울, 그리고 촛불이 만들어내는 빛, 그리고 간접광이 만들어내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마치 이렇게 오묘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흔히 블랙과 검정을 같이 쓰면 우리 그거라고 하잖아요. 미친 색깔. 근데 이렇게 반사광과 같이 빨간색이지만 빨간색도 여러 가지가 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홍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주황빛, 은은함이 섞여 있는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이런 결합이 은은함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캔스 다이닝 바입니다. 역시 체인점이다 보니까 하카다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퓨전 식당으로 고급 부티크가 많이 있는 복합시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보시면 또 뭐가 나왔죠? 거울이 나왔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반복적인 이미지, 스케일적으로 큰 네모, 작은 네모가 반복적으로 있어서 이 공간에서 마치 무슨 이상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사각형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가서 이 고급 레스토랑의 테이블들과 사이에 이렇게 그래픽으로 처리되어 있는 글씨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글씨를 박아서 고객들 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려고 했고요. 또 이로 인해서 공간을 더 스타일리시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나뉘어져 있는데 아까 보셨던 화이트석과 이렇게 붉은색 소파석이 있는데 소파석 벽면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산수화가 힘있는 필치의 그래픽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색으로 싹 표면이 처리된 이런 산수화를 통해서 진하면서도 정리된 공간 속에서
일본성을 더더욱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석과 카운터 사이에는 지금 보이시는 요 커다란 꽃송이 같은 게 조명인데요. 유명한 조명 작가 인고 마우러의 작품이 이렇게 일본 종이로 만들어져서 그게 또 스크린에 마치 불타는 것처럼 이글거리는 불타는 것처럼 반사돼서 강한 개성감을 연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고 마우러를 잘 모르신다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조명 예술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조명을 통해서 뭔가 어두움을 밝히는 이런 조명이 아니라 이런 조명을 가지고 인공 조명을 가지고 개성 있게 설치 예술을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 항상 되어 있는 것은 흥국생명 로비에 가시면 인고 마우러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공간에 서로 방해하지 않는 상태로 상호의 그 개성을 살리면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방에 위치한 건데요. 프라이빗한 룸에는 테이블, 의자, 조명 모든 것이 적색으로 표현이 돼서 통일성을 주고 또 그 벽면에 뭐예요? 여기서도 거울이죠. 거울로 통해서 쭉 깊이감 있는 공간을 만드는 빨간 방을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통일이라면 통일, 장기라면 장기, 제주라면 제주를 누가 부렸다? 저는 모리타 야스미치는 거울에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모리타 야스미치는 작가의 비슷한 흐름은 있으나 각 프로젝트마다 천차만별적인 개성을 가진 작가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내공,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상업공간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객의 입장도 대보고 또 관리자의 입장도 대보고 했던 그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공간의 오브제성,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의 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의 설정, 그러면서도 공간의 유머러스를 항상 실으려고 했다라는 걸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열정을 가지고 공간을 생각하고 공간을 계획하신다면 충분히 더 위대한 디자이너, 위대한까지는 좀 그런가요? 잘 나가는 디자이너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리타 야스미치가 거울과 오브제와 유머러스를 자신의 무기로 삼았다고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무기도 하나씩 찾아서 공간을 탐닉하고 표현하는 작가가 되보시는 것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